안녕하세요. 짬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예, 선생님들 너무 오랜만에 업로드를 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11월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텐데 이제 김 교수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지런히 시험 대비 전까지 문제풀이를 또 진행하고 중요 내용도 같이 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 때문에 조금 저도 마음은 여기 오고 싶었는데 상황이 조금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을 드리면서 아직 시간이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우리 11월 시험을 위해서 다 같이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문제풀이와 중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1장의 요양보호 개론에서 우리 대상제 이해 파트는 보셨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를 가지고 다음의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는 부분이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될 부분이 노인복지의 원칙,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5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각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요점 정리 없이 그냥 문제풀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은 건너뛰기 하셔서 문제로 바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중요한 내용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이 유형을 바꿔냈을 때도 맞출 수 있는 방법이지 중요한 내용을 건너뛰고 문제만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은 중요 내용의 부분을 건너뛰기 하셔서 뒤로 넘어가셔서 문제를 바로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고 난 중요 내용도 한번 확인하고 싶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제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의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독립의 원칙은 경제적인 독립을 얘기한다고 했고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겠다고 하는 건 소득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직장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에 가시려면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의 단어들이 나오면 독립의 원칙에 답을 쳐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참여의 원칙은 통합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사회운동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참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시면 얘는 참여의 원칙에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호의 원칙입니다. 보기상에 보호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보호의 원칙에 답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아 실현의 원칙입니다. 자아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잠재력이라는 단어, 잠재력을 숨어있는 능력을 찾아서 개발시키는 것이 자아 실현의 원칙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존엄의 원칙입니다. 존엄의 원칙이다. 단어 있죠? 존엄과 공정, 공정이 존엄하게 대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5개를 간단하게 보셨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은 1번, 독립의 원칙, 2번, 존엄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답 한번 찾아보실까요? 4번이죠. 참여의 원칙. 지금 좀 전에 요점 정리하셨듯이 자 단어 찾아볼까요? 봉사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쵸? 사회운동을 조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 사회운동 참여합시다. 답은 참여의 원칙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원칙은 1번 존엄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참여의 원칙, 4번 보호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자,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정답은 1번 존엄의 원칙입니다. 그럼 단어 찾아볼까요? 맨 밑에 있죠. 공정. 존엄이랑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존엄의 원칙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3번입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에서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은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네, 다 한번 쳐보실게요. 자, 정답은 5번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네, 어디서 찾으셨어요? 잠재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이게 자아실현 원칙입니다. 라고 했죠. 자, 4번입니다.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노인 본인의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식량, 주택, 의복 및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원칙은 1번 자아실현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독립의 원칙. 네. 자, 정답은 독립의 원칙입니다. 네, 단어 소득. 그쵸? 네. 식량, 주택, 그리고 네. 일할 수 있는 기회, 다른 소득, 네, 독립의 원칙이죠. 네. 자, 문제 잘 풀어보셨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노인복지 사업의 유형입니다. 네, 한눈에 보는 걸로 정리합시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노인복지 사업의 요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 노인 돌봄 및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 네, 쫙 항목이 있어요. 독거노인 보호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결식고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노인 돌봄 및 기본 서비스의 세부적인 요령의 항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사업, 치매 안심센터,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 진단. 자, 세 번째는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 경로당, 노인복지관. 네, 유형 갖고 묻는 문제들은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이 맞는 것을 고르세요,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많이 낸다 그랬죠. 그래서 각 세부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구별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이와 연관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 요형 중 노인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사업이 아닌 것은 1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2번 노인 자원봉사, 3번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4번 경로당, 5번 복지관. 네, 같이 물어보실게요. 네, 몇 번이에요? 네,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맨 앞에 나왔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네, 이렇게 유형의 분류가 아닌 것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 유형 중에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유형이 아닌 것은 1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2번 치매 안심센터,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4번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5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네, 정답은요? 네, 2번 치매 안심센터죠. 네, 여기도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유형이 아닌 것을 고르면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안에 들어가는 서비스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 사업 유형 중에서 건강보장 사업이 아닌 것은 1번 치매 안심센터, 2번 노인 실명 예방 사업, 3번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4번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5번 노인 건강진단. 정답은요? 네, 4번이죠. 네, 우리가 건강보장 사업이 아닌 것을 물었으니까 이 중에서 건강보장 사업이 아닌 건 4번 독거노인 공동생활로 돌봄 및 기본 서비스의 사업 유형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4번이 오답입니다. 자, 다음에 정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노인 복지 사업의 시설의 종류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크게 노인 주거복지시설과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좀 나누는 부분들이 있죠. 네, 둘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둘을 나누는 기준. 네. 등급 B, 여기는 B등급자. B등급이라고 하는 건 노인장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 여기는 등급자, 노인장 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 그래서 여기 써놨죠. 등급자, 등급자, 이렇게. 예, 그래서 노인장 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않았는데 10명 이상이 계신다. 양로시설. 등급을 받지 않았는데 9명 이상이 같이 사신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네, 그 다음에 분양이냐 임대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복지주택. 그 다음에 이제 등급을 받으셨어요. 노인장 요양보험의 등급. 그 의료의 복지시설로 가는 건데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안에서 10명 이상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예,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9인 이내입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분류는 꼭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노인 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여가 볼게요. 자, 여가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자, 이렇게 세 군데가 여가복지시설 안에 들어가는데 네,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었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복지관에서 정보와 서비스를 각자 다 작성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실 건가요? 라고 묻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당은 그런 프로그램을 정해놓은 게 없죠. 네, 여기 오신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운영해서 자율적으로 끌고 가는 데가 우리가 경로당이라서 자율적이라는 단어는 경로당입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교실은 학습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교실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시켜드렸어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공부 안 하셔도 다 할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여기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에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복지시설의 어느 요형에 해당하는가? 1번 노인 주거복지시설, 2번 재가노인복지시설, 3번 노인여가복지시설, 4번 노인의료복지시설,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정답은요? 네, 4번 노인의료복지시설이죠? 네, 자, 그러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었으니까, 네, 요양자가 들어가니까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의료가 들어가는 의료복지시설 기관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9번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1번 노인복지관, 2번 경로당, 3번 노인교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5번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자, 정답은요? 네, 1번 노인복지관. 네,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네,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네, 서비스. 갖고 뭔가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관에. 그래서 정답 1번이죠. 자, 10번.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 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1번 노인요양시설, 2번 노인복지관, 3번 노인교실, 4번 노인복지주택, 5번 노인공동생활가정. 자, 정답은요? 네, 3번 노인교실이죠. 네, 학습, 다른 건 다 건너 읽어도 학습을 하는 것이 교실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실무입니다.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시설은 1번 재가방문요양센터, 2번 노인공동생활가정, 3번 노인보호전문기관, 4번 노인복지관,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 정답은요? 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사례의 신고 접수. 우리가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받는 기관도 노인보호 전문기관이었죠. 네, 전화번호 아시죠? 1577-1389. 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제도 들어갑니다. 노인정명보험제도. 네, 어렵다고 하시지만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외워지는 순간 쉬워질 거예요. 네. 자, 노인정요양보험제도에서 가장 먼저 또 구분하셔야 될 것은 이 사업의 보험자가 있죠. 보험자와 동의어, 다른 말로 사업자. 사업자와 동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거기가 어디예요?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 다음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이꼴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겠어요. 자, 실리원입니다. 노인장요양보험의 보험자와 가입자는, 그렇죠? 보험자는 A에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가입자는 B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럼 1번,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전국민. 2번, 보험자는 전국민,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보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입자는 전국민. 4번, 보험자는 전국민, 가입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다음 5번, 보험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자는 전국민. 네, 찾아보세요. 조금 정신없이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이어서 보험자에 해당하는 곳은 요 5개 중에서 몇 번에 있을까? 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에 있을까? 여기 추려보시면 정답이 추려질 거예요. 자, 찾아볼게요.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보험자. 이 보험의 사업을 끌어가는 주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었고, 가입자는 전 국민이었고요. 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다음 노인장명보험 제도에서 급여 대상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장기요양의 급여를 해당하는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죠. 네, 또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65세 이상이면서 질환을 가져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에서 혼자 일생생활이 수행이 어려운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뭘 가졌어요? 그렇죠. 노인성 질환을 가져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돼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여기 노인성 질환을 또 잘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노인성 질병 코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크게 노인성 질병은 치매 이렇게 얘기하면 치매, 네,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여기까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뇌졸중. 네, 뇌졸중은 막혀요, 뇌경색, 터져요, 뇌출혈. 그래서 여기 쭉을 먼저 보시면 뇌경색, 뇌졸중, 협착, 폐쇄, 뇌경색 이렇게 나가요. 네, 뇌혈관장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지주막하 출혈과 내뇌출혈. 그쵸? 예, 두 개의 뇌출혈. 얘네도 뇌출혈이에요. 그래서 이 출혈의 지주막하라는 부분이 뇌 부분이고, 내뇌도 뇌 부분이고, 네, 두 개 머리 쪽에 있는 출혈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얘도 노인성 질병 코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파킨슨을 얘기하는 것 중에, 기저액의 퇴행성 질환도 파킨슨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의료 질병 코드 병명이 있었죠. 지주막하 출혈, 내뇌출혈, 두개뇌출혈, 기저해 이런 내용들은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는 분류 코드명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1번. 관절염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2번. 뇌출혈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80세 노인. 3번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4번 당뇨병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노인. 5번 의료급여상 수급자로 약간 귀가 들리지 않는 90세 독거노인. 자, 정답은요? 네, 3번이죠. 자, 급여 대상자의 조건을 일단 보자면 네, 여기 65세 이상이냐, 65세 이하냐, 그거 먼저 보면 되겠죠. 65세 이상이면, 요 네불은 다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서 관절염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X고요. 65세 이상인데, 뇌출혈인데,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면 해당 사항 없다고 그랬죠. 65세 이상인데, 당뇨병이 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여기도 안 되는 거고요. 90세의 독거노인이시면서 의료급여상 수급자.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간기가 들리지 않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없냐라는 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항목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여기도 애매하게 정확하게 들어가는 조건부가 갖춰져 있지 않은 분이고 3번만 딱 되네요. 65세 미만이지만 뇌졸중이라고 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셔서 그걸로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등급자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1번 위암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60세 여성, 2번 폐렴으로 입원 중인 80세 노인, 3번 파킨슨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4세 여성, 4번 고혈압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남성, 5번 당뇨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4세 여성. 네, 정답 찾아보실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그럼 자 여기도 볼까요? 65세 이상이십니다. 일단 80세 계시네요. 65세 이상인데 폐렴인데 입원 중이니까 X고요. 나머지는 다 65세 미만이에요. 그럼 노인성 질환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위암입니다. 노인성 질환도 아닌데 일상생활이 가능하니까 안 되시고, 그 다음에 65세 이하인데 고혈압, 노인성 질환이 아니잖아요. 64세인데 당뇨병, 고혈압 질환, 아니 그 노인성 질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거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를 설명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네, 우리나라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15번입니다.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번 통장, 2번 이웃주민, 3번 이해관계인, 4번 요양보호사, 5번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자, 정답은요? 그렇죠?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판정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6개예요. 1, 2, 3, 4, 5 인지지원 등급. 자, 우리가 뭘 갖고 외우시라고 등급 점수, 앞자리 외우시라고 했죠. 95, 75, 60, 51, 45, 45점 미만. 뒷자리 외우지 않는 이유는 손가락을 쓰셔서 이렇게 위에 거 하나씩 끊어내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하는 방식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를 빨리 외우셔서 이 점수 안에 범위가 들어가는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찾아내시려면 무조건 등급 점수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으로 치매 환자인 경우의 장기요양의 등급은 1번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 2번 장기요양 1등급, 3번 2등급, 4번 3등급, 5번 4등급. 자, 정답은요? 자, 외우신 점수 바로 써야죠. 45점 미만이구나. 사실 뒤에 거 안 읽어도 돼요. 45점 미만이구나. 장기요양 인정 지원 등급이다. 이렇게 점수 외우시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7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5점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 등급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지원 등급, 2번 1등급, 3번 2등급, 4번 3등급, 5번 4등급. 네, 맞춰보세요. 네, 정답은요? 3등급. 바로 안 나오신다고요? 점수 옆에 쓰시면 돼요. 외우셨잖아. 95, 제 쓰는 시간 좀 걸려요. 75, 머릿속에 있는데 이 손가락이 잘 금방 안 돼서 60, 51, 네, 45. 네, 외운 걸 쓰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여. 이렇게 짝대기 옆에다가 똑같이 걸어놓고 여러분 시험장에서 하시는 방법을 제가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95, 75, 60, 51 써놓고 자, 점수를 받던 65점 어디 들어가더라? 세 번째. 그쵸? 여기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나머지 미만은 인지원 등급이니까 65점이니까 60에 75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등급. 점수 외우시면 금방 풀 수 있고요. 이 상태 설명한 부분은 읽지 않으셔도 돼요. 점수가 어디 분포에 들어가는지만 알아 계셔도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요양 급여 내용입니다. 네, 장기요양 급여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3가지죠.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그럼 이제 재가급여 안에 들어가는 게 박류양, 복무교, 방문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가 다른 말로 용구니까 복지용구. 네, 그거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기 쉬워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네, 시설급여. 네, 시설급여는 아까 노인요양 시설할 때 좀 분류를 했었죠. 네, 노인요양 시설이다. 그렇게 해서 10인 이상 계시는 곳이고 9인까지 계신 곳은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족이고요. 그렇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그룹홈. 동의어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현금급여. 네, 가족요양비, 도서벽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때 현금으로 지급시켜줍니다. 라고 하는 가족요양비. 장기요양 기간이 아닌 곳에 서비스를 받고 공단에다가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그러나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개념은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급여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간호급여로 나눈다. 2번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가족요양비가 있다. 3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4번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다. 5번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하는 것은 가족요양비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이죠.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요? 자, 1번에 급여 내용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방문간호급여가 아니라 특별현금급여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가족요양비가 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들어가는 거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한다. 아니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야 되고요. 5번에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것은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요양병원 간병비입니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정답은 4번. 자, 이제 재원 조달 정리하도록 할게요. 노인장병보험 제도의 재원 조달은 3의자 방식이죠. 하나는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에 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국가지원금, 예상 수익의 몇 %요? 그렇죠. 20%. 그 다음 본인 일부 부담금입니다. 시설급여를 이용하시면 20%.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요.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다른 말로 그룹홈, 이곳은 20%.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인 복지용구는 15%. 이렇게 외우시는 게 문제 푸는데 훨씬 유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이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 60% 안에서 경감이 되는 거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재원에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된 재원 조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2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익액의 20%를 부담한다. 3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이 20%이다. 4번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적 본인 부담금의 100분의 40에서 60%를 경감한다. 5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항목까지 무료이다. 자, 정답은요? 네, 잘못된 걸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5번이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근데 5번은 왜 틀렸냐면, 그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비급여 항목은 무료가 제외예요, 제외.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아요. 이제 다른 사회복지 쪽에 지원금을 받는 거라서 여기서는 모든 대상자도 비급여 금액은 전부 다 본인 부담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제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이어지는 것 중에 서비스가 관련된 것 중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등급을 받으시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 이용 계획서 2개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장기요양 인정서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기본 인적사항, 장기요양의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안내사항이 장기요양 인정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표준장 이용 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건 한도액, 본인 부담률, 그 명이 아니라 급여. 급여의 종류와 횟수, 그 다음 이에 따른 비용. 한마디로 돈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이용계획서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정서 안에 들어가는 항목, 그 다음 이용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구분하셔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20번. 다음 중 장기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대상자의 인적사항, 2번 장기요양 등급, 3번 유효기간, 4번 본인 부담금, 5번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와 내용. 자, 정답은요? 네, 본인 부담금이죠. 네, 본인 부담금은 돈 얘기니까 장기요양 인정서가 아니라 이용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좋았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빨리 보셨을 거예요. 답이 얼른 돼가지고 네, PPT가 잘못 눌려서 다시 갔다 왔어요. 자, 21번.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1번 건강보험증, 2번 요양보호 기록지, 3번 장기요양 인정서, 4번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5번 모니터링 기록지.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네, 어떠셨어요? 요점 정리도 하시고, 문제도 푸시고. 자, 이제 끝난 게 아닌 한 장에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잠깐 볼게요. 네, 정리해요. 네, 한 장에 정리해요. 그쵸? 네, 한 장에 정리해요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고, 앞에서 특강 강의를 들으셨거나 또 이제 문제 앞에 나와 있는 핵심 단원 문제를 푸신 선생님들은 이 그림이 익숙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못 보신 선생님들은 네, 이런 게 있어? 라고 하고 다시 보실 수 있겠지만 한눈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풀었던 내용도 다 정리하실 수 있어요. 얘는요, 이렇게 번호를 달아드렸으니까 정지 버튼을 여러분이 눌러 놓으시고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돌아가시면서 네, 한번 좀 본인이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더 길어지니까 저는 여기까지 화면을 띄워놓고요. 여러분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부지런히 김 교수가 준비해서 다음 업로드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